대출은 위험해. 대출은 나쁜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출은 정말 나쁜 거고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최고일까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출 중에서도 받으면 도움이 되는 착한 대출이 있고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출이 착한 대출이고 어떤 대출이 나쁜 대출일까요? 우선 나쁜 대출이 어떤 건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소비를 위한 대출. 자산 획득이 아닌 나의 소비를 위한 대출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대출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소비를 위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로는 최악의 대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리볼빙이에요. 리볼빙은 한번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나의 저축이나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자산 흐름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게 돼요. 리볼빙을 사용하실 거면 차라리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일시적으로 뚫어서 막힌 혀를 잠시나마 뚫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특히 저 같은 남성분들은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 관련 대출을 많이 받는데 이것도 나쁜 대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자산이 아닌 소비재, 사치재라고 봐야 돼요. 자산이라는 건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자동차는 사자마자 감가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나에게 지출도 발생시키죠. 특히나 자동차를 살 때 받는 대출은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서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무리한 투자를 위한 대출. 자산 획득을 위해 대출을 일으키지만 그 투자 자체가 나에게 무리이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투자일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건 대출 이율보다 투자 수익금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겠지만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국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불장일 때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이 조급한 생각에 성급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특히 매수할까 말까 지켜보고 있었던 주식 종목이나 내가 알아보고 있었던 지역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버린다면 그 포모가 정말 심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린다거나 상품성이 없는 엉뚱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무리한 투자의 대출은 갖고 있는 자산이 조금만 하락해도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자산은 상승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대출이자만 지출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와 반대로 착한 대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착한 대출이 뭘까요? 첫 번째, 시중은행 금리나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보통 이런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정책 대출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던가 버팀목 전월세 대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아니면 요즘 대기업이나 튼튼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대출의 경우 금리가 적게는 1%에서 많아봐야 2%, 3% 초반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받는 금리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 대출은 내가 여윳돈이나 목돈이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 대출을 받고 남는 돈을 하다못해 예금에만 넣어놔도 대출 이자보다 이득이니까요. 단순히 예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활용 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정책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낮은 전월세 대출을 받아서 계속 전세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으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전월세에만 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월세에 살아도 내 돈은 다른 어딘가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대출. 레버리지 투자라고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보통 부동산일 거예요. 부동산을 살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에다가 대출을 더 받아서 사는 게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건 거주를 위한 집일 거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많을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살 건데 난 빌라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를 살 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30년 만기, 40년 만기 이렇게 초장기로 대출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트를 사면 평생 빚 갚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매달 갚는 이자가 150만 원이라면 10년 후에 갚는 150만 원의 가치, 20년 후에 갚는 150만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갚아야 하는 이자의 가치는 계속 낮아질 거고 그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은 어차피 LTV와 DSR 규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영끌하는 것 자체가 요즘엔 불가능해요. 1금융권 대출만 받는 선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도 레버리지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 이건 은행 대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세입자의 전월세금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사금융을 이용한 투자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도 사실상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인 거고 이자 발생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예요. 이렇게 대출이라는 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을 나에게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다고 대출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칼을 버린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은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데 나만 맨주먹으로 혼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현재 어떤 착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나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나쁜 대출이라면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고 착한 대출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요즘 애들 대출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정말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그만큼 안 따라준다면 대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대출은 무조건 1금융권 기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